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뭐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이 터키의 바이락타르사가 지금 러시아가 이란제 자폭 무인기 대량 러시 공격하는 걸 보고, 야, 이거 우리가 또 해결할 수 있잖아.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를 가지고 공대공 전투를 통해서 그 때 러시를 하는 러시아 그리고 이란의 자폭 무인기를 공격할 수 있는 시스템 우리 지금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군 2사단을 신속 대응군을 만들어서 공중 강습부대 만들죠. 그러려면 당연히 수송기 많아야 되죠. 그래서 대형 수송기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브라질까지 뛰어들었다. 그런데 브라질 뭐 뛰어든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이 한국 대형 수송기 사업이 어떻게 지금 이 환율 때문에 갑자기 지금 완전히 그냥 힘들어지고 있어요.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브라질은 어떤 제안을 했는지, 그리고 카이는 또 어떻게 숟가락을 거하게 올려놓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폴란드가 자기네들 미그29 가지고 있죠. 그 미그29의 예비 부품을 불가리아에 대거 이전한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주는 게 아니고 불가리아에 준다라는 소식부터, 또 역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OSU 35K 이 35mm 방공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군함용인데 이걸 긴급하게 지상용으로 개조해서 우크라이나에 준다. 드론 자폭 공격 때문에 라는 소식까지 5가지 알아보겠습니다. F-16V 16대를 발주했지만 전략화가 완료되려면 앞으로 4년은 더 기다려야 하는 불가리아 공군의 대비태세 강화를 위해 폴란드 공군이 보유 중인 미그29 부품이 대량으로 불가리아에 공급됐다는 소식입니다. 올 연말 FA-50 일부 인수를 앞두고 미그29에 여유가 생긴 모양인데, 부품을 불가리아에 몰아주는 것을 보면 폴란드 미그29의 우크라이나 행은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에어버스와 손잡고 미 공군 KC-Y 공중급유기 사업에 도전장을 낸 록히드 마틴이 현재 자사가 개발 중인 6세대 전투기 NGAD의 CG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삼각형의 전익기 형상으로 수직 미익이 아예 없는 형상을 취하고 있는데, 이 CG대로 등장한다면 여러 의미에서 정말 엄청난 물건이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군과 해병대가 대량의 재고탄을 가지고 있는 토우 대전차 미사일이 우크라이나군에 공급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발사 후 긴 시간 유도가 필요해 생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사거리가 길어 주요 전선에서 상당한 전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11월 태평양에 전개 예정이던 제럴드 포드 항모 전단의 유럽 배치가 확정된 가운데 그 대체 전력으로 니미츠 항모 전단이 배치 전 최종 부대평가 즉 컴투엑스를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11월 중순에 서태평양 지역에 투입되어 로널드 레이건 항모를 지원할 예정인데, 북한, 미국 중간선거 이전까지는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의 드론 공격이 심화되면서 방공무기 소진 속도가 빨라지자 폴란드가 기막힌 대안을 내놓아 주목됩니다. 폴란드가 해군 함정용으로 제작한 OSU 35K 35mm 대공 방어 시스템을 육상용으로 개조해 우크라이나에 긴급 제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폴란드가 과거 동독이 가지고 있던 미그29,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동독 미그29가 독일 공군이 되었죠. 즉 서독이 관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써보니까 이게 너무 안 좋아. 냉전시대 때 미그29 그러면 이게 뭐 F-18보다 더 좋고 엄청난 그 전투기로 생각했는데, 독일 공군이 직접 갖다 써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어 하고는 얼마 후에 폴란드에 과거사도 좀 사죄할 겸 해서 대당 $100 받고 줬어요. 그냥 준 거나 마찬가지죠. 그걸 이제 폴란드는 아직도 운용을 하고 있고 현대화 개량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지금 23대를 가지고 있는데, 또 역시 흑해 연안의 남유럽 국가 불가리아, 과거 또 공산국가였는데 지금은 나토, EU가 되었죠. 그 불가리아에도 11대가 미그29가 있는데, 불가리아가 지금 F-16V 최신 버전 16대 계약은 했지만 이게 지금 아직 한참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 공군력 운용할 수가 잘 없어요. 부품이 잘 없어서. 부품을 러시아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이 안 해주죠. 적성국이니까. 또 전쟁 중에. 그래서 불가리아
공군의 가동률이 뚝 떨어지니까 이제 나토,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뭐 독일, 영국 이런 데서 더 많이 지원해가지고 이 흑해 쪽에 불가리아, 루마니아 쪽에 방공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죠. 자, 그래서 폴란드가 야 우리 부품 많이 줄게, 니들 열심히 뛰어 하고 준 건데요. 왜냐? 폴란드는 지금 이제 FA-50이 가는 거죠. 그래서 FA-50 들어오는 분량만큼 자기네들의 어떤 그 임무 소요가 좀 줄어드니까 그 수량만큼 불가리아로 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미그 29, 폴란드 미그 29가 이 우크라이나에 가는 것 같았는데 이걸 지금 독일이 승인을 안 해주죠. 왜? 자기네들이 폴란드에 거의 공짜로 준 거나 마찬가지인 이걸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주면은 독일 허락받고 줘야 되죠. 독일이 허락해주지 않는 부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이 폴란드 공군의 23대의 미그 29가 우크라이나에 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안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CG를 록히드 마틴이 공개했는데요. 보잉이 미 공군 공중급유기 사업을 이겼죠. KC-46을 이겼는데 이 KC-46이 워낙 문제가 많아서 미 공군이 열받아가지고 KC-X가 아니라 KC-Y 사업해서 하나 더 만든 거예요. 사업을 또 분리해서 또 한다 해가지고 이제 보잉은 그래도 또 그 문제 많았던 KC-46을 또 제안을 했는데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의 공중급유기가 없으니까 우리 한국 공군이 가지고 있는 A330 MRTT죠. 그 에어버스하고 협업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사실은 에어버스가 이겼는데 보잉이 또 어깃장을 놓아가지고 국산품 해야지 무슨 짓이냐 하고 해가지고 엎었는데 문제가 많아가지고 몇 년 동안 지금 완전히 공군을 열받게 했는데 오죽하면 공군이 사업을 쪼갰습니까? 그런데 이 록히드 마틴은 그 KCY 사업의 공중급유기를 홍보하는 CG를 만들었는데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CG는 록히드 마틴이 공중급유기 우리 이런 거 있어요 하고는 홍보하는데 저는 여기서 이걸 주목한 겁니다. 이거 뭐야? 이게 바로 6세대 전투기, 바로 NGAD, Next Generation Air Dominance, 4세대 항공지배 전투기 F-22를 대체하는 바로 그거야. PCA로 우리가 알려져 있었죠. 바로 그건 거예요. 수직 미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폭격기가 아니고 전투기예요. NGAD 항공지배 전투기인데 그러면 엄청난 공중기동 성능 이런 걸 가져야 되는데 여기 보면 수직 미익이 없어요. 그럼 수직 미익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런 강력한 고기동을 구현한다. 수직 미익이 없으면 엄청난 스텔스 효과를 또 부수적으로 또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스텔스 효과 극대화, 그리고 고기동, 그럼에도 고기동, 그리고 뭐 6세대 전투기 특유의 뭐 그냥 멈트 기능 당연히 있을 거고, 그래서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작품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미국이 토우 이거 대체하는 사업하고 있죠. 아무래도 뭐 스파이크가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제 이거 이제 한 1,500발 이거를 우크라이나에 준다라는 건데 토우가 3,750m의 사거리죠. 그런데 워낙 천천히 이 시선 유도 방식으로 천천히 날아가는데 이 토우를 쏘면은 한 10초 정도가 계속 사수가 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대 적 전차가 우리에게 이 사수에게 기관총을 쏘면 사수가 피해야 되죠. 그럼 토우는 엉뚱한 데로 날아가 버려요. 참 안타까운 그런 무기인데요. 공시작동 훈련할 때 코브라 공격 헬기 와서 토우 쏘는 거 보면 한참을 코브라는 허브링하고 서 있어야 돼요. 왜? 계속 유도해 줘야 되니까. 이거 뭐 삘삘삘삘삘 날아갑니다. 한 10초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뭐 유도하다가 그냥 지대공 미사일 맞아 죽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확 드는데 아무튼 그 토우 이걸 지금 대량으로 준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제벌린이나 이런 거 재고가 다 떨어져 가지고 미국도 많이 못 주죠. 그래서 이제 이걸 주는데 이거 가지고 그래도 뭐 삘삘삘 날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맞으면 그냥 워낙 강력하니까 러시아 전차들 다 박살내 주기를 바랍니다. 자, 니미츠 전단이 컴텍스 하고 있는 사진인데 그리고는 다시 항구로 들어가서 2주 휴식하고 나온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출항해서 12월 초에 이 동북아시아에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로널드 레이건하고 듀얼 캐리어 또 아메리카, 트리폴리 이 경항모 대책하고 쿼드 캐리어 동해에서 할 수 있죠. 북한이 핵실험하면 그렇게 무력시험만 하지 말고 내 척이 그냥 뭉쳐서 확 때려버려도 될 것도 같은데 아무튼 니미츠가 이제 온다. 원래는 제랄드 포드가 올리고 했는데 이 지금 러시아하고의 문제 때문에 제랄드 포드가 일정 바꾸어서 유럽으로 왔어요.
그래서 니미츠가 더 빨리 지금 출항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 그래서 한 달 후면 이 지역에 미국의 정규 항모가 2척이 되고 경항모 2척에서 4척의 항모가 이 지역으로 들어온다라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자, 군함 그 중에서도 초기함에 들어가는 CIWS 최종 방어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걸 급하게 육상용으로 좀 개조해서 우크라이나로 싣고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바로 이렇게 드론이 워낙 지금 막 자폭 드론이 오니까 그걸 이렇게 기관포로 요격해라. 최대 사거리는 4km. 그래서 드론이 오는 것을 미사일로 막는 것보다 이렇게 35mm 기관포로 막아낼 수만 있다면 굉장히 효율적이 되겠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5가지 단신 바탕으로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에서 쏟아지는 바이락타르 TB2 무인 공격기 주문에 표정 관리를 못하고 있는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의 군집 드론 피격 사태에 영감을 얻어 놀라운 상품을 또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테스트를 할 것 같은데 과연 성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바이락타르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군집형 자폭 드론 위협을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해외 고객들에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드론에 공대공 미사일을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바이락타르사가 현지 시각 10월 31일 밝혔습니다. 바이락타르사의 최고 경영자 할룩 바이락타르 사장은 이스탄불에서 열린 방위산업전시회에서 현재 바이락타르 TB2 드론, 아칸시 드론의 공대공 미사일 통합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튀르키예 방산기업 로켓산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협력사인 로켓산사의 최고기술 책임자 무라트 이킨스치 이사 역시 우리는 헬기나 드론과 같은 이동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드론에 부여할 것이며 이런 능력을 갖춘 드론은 전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양사는 바이락타르 TB2 드론에 열추적 시커를 추가하고 통제 소프트웨어에 공대공 모드를 통합한 뒤 로켓산이 개발한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 숭구르를 장착하는 방식으로 공대공 드론을 급조하고 있는데요. 지상 통제소가 방공 레이더로부터 받은 표적 정보를 바이락타르 드론에 송신하면 드론이 목표 공역으로 이동해 적외선 센서로 표적을 찾아 락온한 뒤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입니다. 숭구르 미사일은 튀르키예가 개발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8km 수준인데요. 고성능 적외선 시커를 갖추고 있고 데이터링크를 통한 표적 수정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발사 후 락온까지 적용되어 고성능 센서가 없는 드론에서도 운용이 용이한 미사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숭구르 미사일을 최대 4발까지 탑재할 수 있어 특정 공역에서의 카운터 드론 공중 초계 임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이 드론이 이번 전쟁에서 대비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TB2 드론 완전히 그냥 주목받고 있는 드론인데 여기다가 숭구르라고 하는 이 공대공 미사일을 단다라는 건데요. 이 숭구르 8km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인데 우리가 치면 신궁을 여기다 단다. 자, 그러면 이게 가격이 얼마냐? 지금 암람으로 막 쏘고 막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암람 한 발에 싼 거 100만 달러, 비싼 거 최신형 요즘 200만 달러씩 하는데 그 200만 달러짜리 암람을 쏴가지고 세상에 2만 달러짜리 그 자폭 드론을 공격하고 있으니 아무리 미국이 돈 대준다고 하지만 이건 지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200만 달러짜리를 그렇게 수천 발 막 밀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대안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궁을 기준으로 보면 이 한 발에 한 1억 5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정도 합니다. 미사일 탄 한 발에. 그러면 이 숭구르도 그 정도 하겠죠. 그래서 2억 원짜리 쏴서 2만 달러짜리 격추한다 라는 것이고 그냥 전투기가 만약에 요격하면 200만 달러짜리 쏴서 2만 달러 요격한다 라는 거가 되겠는데요. 지금 사람 죽는데 무슨 돈 이야기냐? 전쟁은요 정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누가 더 오래 이 돈을 가지고 버틸 수 있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이 바이락타르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지금 상한가를 치고 있으니까 이번에도 협찬 좀 해주겠죠. 니들이 한번 써서 홍보 영상 좀 찍어줘. 그러면 또 우리가 이거 대박으로 터뜨릴 수 있게. 그래서 부디 많은 협찬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한국 공군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에서 브라질의 KC-390 밀레니엄 수송기가 다크호스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KC-390의 제조사 엠브라에르가 우리나라 기업들과 부품 납품 및 협력 강화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수주전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브라질 항공기업 엠브라에르가 한국의 기업들과 KC-390 수송기 부품 납품 계약 및 협력 강화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다고 현지 시각 10월 31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엠브라에르는 지난주 한국의 ASTG, EM코리아,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 복수의 기업들과 KC-390 수송기 부품 공급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라며 이 기업들은 KC-390의 해외 수출 물량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잭슨 슈나이더 엠브라에르 방산부분 CEO는 한국의 대형 수송기 2차 사업과 관련해 한국 기업 20곳을 넘게 돌아다녔다라며 한국이 KC-390을 선정할 경우에 엠브라에르는 한국을 아시아 수송기 생산 허브로 삼아 협력을 확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이 도전장을 내민 대형 수송기 2차 사업은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4대의 수송기를 도입하는 사업인데요. 7,100억 원에 불과한 사업비로 4대의 대형 수송기를 국내 업체와 컨소시엄 형태로 납품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어 주요 후보 업체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미국 록히드 마틴이 C130J30 모델을, 유럽 에어버스가 A400M 모델을, 브라질 엠브라에르가 KC-390 모델을 제안한 상태인데요. 이와 별개로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자신들이 중형급 수송기를 직접 개발할 수 있다며 지난 9월 DX코리아에서 한국형 제트 수송기 모형을 공개하며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카이는 국내 항공산업 육성이라는 명분을 제시하며 개발비 3조 원을 주면 선행연구 2년, 체계개발 최대 9년의 시간을 들여 2035년부터 한국형 대형 수송기 양산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카이는 기존의 C130과 CN235 전력 전체와 해군의 P3 계열 기체 전체, 해경의 CL600 등 중대형 항공기를 모두 자사의 기종으로 통일하자며 그 견적으로 18조 원의 가격을 부르고 있습니다. 카이의 이런 제안이 있는 반면에 이번 사업에서 가장 공격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브라질이 한국 시장에 교두보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유럽에서 나름 또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브라질 건데 포르투갈도 사고 네덜란드도 사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C130의 대안, C130은 프로펠러니까 너무 속도가 느리지 않느냐. 우린 빨라. 그리고 C130은 항속거리가 짧아. 그런데 우리 항속거리가 C130 2.5배야. 이런 걸 홍보 포인트로 삼고 있는데요. 자, 문제는 이제 카이가 우리가 해줄게. 개발비 3조 원 줘.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말이야 900억 원 정도에 만들어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 C130J는 2년 전에 뉴질랜드에 대당 2,857억 원.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A400M은 2,014억 원. 그리고 KC-390은 얼마 전에 포르투갈에 2,357억 원. 다 이제 2,000억 원이 살짝 넘어요. 일본은 이제 자국용으로 1,927억 원. 자,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카이가, 와, 엄청 싸네, 이거 해야지. 다른 건 프로그램 코스트. 그리고 여기는 플라이 어웨이 코스트. 기체 그냥 깡통 가격. 여기다가, 뭐, 항전 장비 더 추가 집어넣고, 탐지 장비 넣고, 또, 각종 부품 넣고, 한, 프로그램 코스트로 하면,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곱하기 2 이상이 되죠. 그러면 이제 한 2,000억 원. 그런데 여기다가 개발비 3조 원을 또 흩어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한 6, 700억 원 추가되죠. 자, 그런데 카이는 이걸 2035년까지 해주겠다. 아니, 지금 이게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서 지금 국방계획에 의해서 2사단을 신속대응부대 북한 지역에 들어가서 핵물질 수거해오는 바로 그거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2035년 되면 뭐 김정은이 죽고 통일될 수도 있죠. 지금 급하니까 지금 하는 건데. 그래서 카이의 어떤 그 욕심, 기업으로서의 욕심은 알겠는데 2035년까지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이거 올스톱해. 기다려. 내가 만들어줄 때까지 다 기다려. 사업 연기해. 라고 하는 거 이거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마리논을 개조해서 무장 헬기로 만드는 거 엄청나게 비난했죠.
그런데 지금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비난하지 않죠. 그랬더니 야 윤석열 정부가 하니까 너가 가만히 있냐라고 하는데 제가 KFX 때도 마찬가지고 하기 전에는 이 결정하기 전에 비난을 하죠. 왜?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데 되고 나서부터 결정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비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완전 찌질한 뒷북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저 KFX 비난 안 해요. 왜? 어차피 만드는데 이제는 응원을 해줘야 되죠. 마리논도 정말 저는 지금 또 생각하면 열받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 해병대 상륙 공격기 하라라는 거 열받는데 이왕 도장 찍었으면 잘 되라고 응원해줘야 되죠. 이제는 하기 전에는 이거 안 된다라고 반대하지만 그래서 제가 마치 윤석열 정부니까 비난 안 하고 과거 문재인 정부 때니까 비난하고 이건 아니다. 자 윤석열 정부지만 제가 비난 좀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2035년까지 자기네들 때문에 기다려 18조 원 100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송기 전부 다 대체해. 해상 초계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센서 아닙니까? 그런데도 자기네들은 비행기 팔고 싶으니까 다 해. 공중급유기, 조기 경보기 다 해. 라고 하면서 18조 원 갖고 와. 아니 기업이 말이죠. 자기네들이 연구개발비 투자해서 이렇게 하마디펜스처럼 또는 로템처럼 LG 넥슨처럼 이렇게 해야지. 여기는 무조건 돈 내. 미국으로부터 우리 독립해서 우리 국산무기 만들어야 되니까 돈 내. 그걸 인터넷에서 교묘하게 작업해가지고 아 그래 맞아 국산무기 만들어야지. 이거 하고 딱 연관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기업이 3조 원 내.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일 좋은 건 C-130J. 아니 우리가 뭐 8,700km, 8,500km 갈 일 없고 북한 가면 되니까 C-130J가 제일 좋다고 보는데 그래도 다변화 한다. 그러면 A400M 뭐 이것도 괜찮아요. 지금 많이 쓰니까 전 세계에서 많이 쓰는 게 나중에 부품 공급을 스톱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죠. 그리고 KC390 뭐 이런 거 지금 이것도 지금 히트를 치고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자. 그러나 카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자기네들 돈 갖고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 하고 경쟁을 제대로 하면 거기다가 이제 국산이니까 심정적인 가산점 주자 이렇게 되는데 야 우리가 국산이니까 만들어줄 테니까 니들 다 스톱하고 다 꺼지고 우리한테 돈 3조 원 갖고 오고 그리고 18조 원 투자해. 그리고 사업은 13년 이후로 미뤄. 북한이 죽든 살든. 이게 무슨 기업이냐. 빨리 카이는 민영화시켜야 된다. KC390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